네, 안녕하세요. NHN 넥스트 2기 이재봉입니다. 네, 오늘은 화면 전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레이아웃,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 뭔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뭔지,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더 나아가서 액티비티에 대한 개념과 액티비티 생명주기, 그리고 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그게 일단은 화면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정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화면 전환, 그러니까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것, 혹은 프래그먼트를 사용해서 프래그먼트를 바꿔치기 하는 것, 이런 걸 화면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일단은 인텐트를 사용해서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거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만약에 강의 시간이 좀 짧다 그러면은 뒤에 프래그먼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거거든요. 그리고 프래그먼트는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개발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랑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일단 강의를 찍어보고 인텐트를 사용하는 강의가 1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프레그먼트에 대한 강의는 안 하고요. 1시간 이내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시간 봐서 프레그먼트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에 대한 이슈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화면 전환에 앞서 전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전에 만들었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갖고 와봤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퍼스트탭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뭐 여기 이미지도 갖다 놓고 뭐도 하고 했었는데, 이거를 똑같이 따라 만드셨을지 안 만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상관은 없어요. 네. 자기가 만든 거에다가 하셔도 되고, 여기는 지금 개발자분들만 보셨던 뭐 몬스타 멀티스토리 생명주기에 관한 코드들도 있는데 그냥 냅둘게요. 일단은 그냥 냅두고 여기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거를 지금 해볼 거예요. 지난번에 개발자분들한테는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뷰들은 다 ID 값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클릭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면은 다음 뷰로 넘어가죠, 다음 액티비티로 넘어가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클릭을 한 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여기다 ID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뷰에다가는 다 ID를 주는 게 좋아요. 일단 저희가 여기 이미지 뷰가 하나 있으니까 이미지 뷰에다가 ID 값을 한번 줘볼게요. 아이디는 여기 XML 텍스트 파일 가가지고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 프로퍼티스에 보면 여기 아이디라고 있거든요. 여기다 주셔도 되거든요. 저는 XML에서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이쪽에서 하시는 게 더 아마 눈에는 잘 들어올 거예요.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직접 코드로 입력하는 게 편해서 네, 그렇게 됐는데, 뭐 어쨌든 아이디를 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생성해 주는 거 있거든요. 이미지 뷰, 뭐 텍스트 뷰 이런 거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에다가 언더바 붙인 다음에, 이게 또 아이디는 모든 레이아웃마다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XML 파일에서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유로 식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액티비티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는 버튼, 이미지 뷰인지 이런 거를 써주거든요. 이미지 뷰 메인 한 다음에 뭐 이거는 버튼이니까 BTN 이렇게 쓸게요. 사실 좋은 코드는 좋은 네이밍은 아닐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저 혼자 쓰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에 가면은 네이밍을 다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뷰, 메인 BTN 이렇게 쓸게요, 일단.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걸 클릭했을 때에 대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이미지 뷰를 클릭하면은 다음 액티비티로 넘어가라, 다음 액티비티를 보여줘, 이렇게 할 건데, 그러려면 find view by id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해요. 이거를 제가 PPT에 정리하고 돌아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find view by id에 대한 설명 만든 PPT 만들어 봤고요. find view by id, 영어를 해석해 보면은 find라 찾아라, 뷰를 find view by id를 통해서 뷰를 찾아와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XML 파일이랑 자바 파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바 파일에서 XML 파일에 있는 id, 그러니까 뷰들을 가져다가 이게 무슨 뷰야, 이게 무슨 뷰야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XML 파일에서. 그래서 쓰는 게 find view by id인 거예요. 뭐냐, 뷰를 id 값을 통해서 가져와라 이런 얘기고, 사용법은 앞에 뷰의 종류, 뭐 이미지 뷰나 텍스트 뷰나, 그러니까 클래스라 그래야 되나요? 클래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느 클래스냐, 이미지 뷰냐, 텍스트 뷰냐, 버튼이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클래스 명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명 뭐1 써주시고, 뭐 그 앞에 이 뷰의 클래스 종류로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find view by id라면은 뷰라는 커다란, 그러니까
부모 객체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뷰, 뷰를 상속받은 객체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뷰 안에 이게 소속된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원래는 find view by id라면은 뷰 타입으로 갖고 오는데 우리는 얘를 이미지 뷰 또는 텍스트 뷰로 한정 지을 거기 때문에 그 종류로 캐스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져올 뷰의 아이디를 그 find view by id라는 메서드에 파라미터로 넘겨주면은 인자값으로 넘겨주면은 그때서야 값이 가져오게 돼요. 뷰랑 아이디는 네, 이렇게 옆에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뷰는 그 개발자분들은 수업 들으셨겠지만 액티비티 위에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UI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눈에 보이는 모든 버튼이나 레이아웃이나 아니면은 뭐 텍스트 뷰, 이미지 뷰 이런 거 전부 다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디는 그 뷰 하나하나가 가지게 되는 고유값인데 이거는 아까 보셨듯이 스트링 값으로 지정하게 되면서 이걸 지정하면은 안드로이드 내부에서 자동으로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인트로 변환해서 가지고 있게 돼요. r.java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자동 생성되는 파일이고요. 우리가 건들면 절대 안 되는 파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는 r이라는 파일이 관리하는 건데 이 r 객체는 r이라는 파일은 안드로이드 자바 코드 어디서든 불러올 수 있어요. 물론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안에서만 안드로이드 우리가 그냥 만든 펄슨이랑 객체 클래스 이런 거에서는 못 가져오고 뭐 액티비티를 상속받았거나 이랬을 때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 사용법을 보면은 개소리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 뷰를 가져오고 싶다 이러면은 텍스트 뷰 이게 클래스명이겠죠? 그리고 인스턴스 명을 적어주고 텍스트 뷰라고 했어요 그냥. 그리고 find view by id를 하는데 앞에 텍스트 뷰로 캐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r.id.text view 이렇게 해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이미지 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가져온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여기다가 onClick listener라 그래가지고 얘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을 해주세요 뭐 이런 걸 달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달아주게 되는데 일단 find view by id부터 네, 저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뭐 따라하셔도 되고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 따라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겠죠?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와서요. 아까 저희가 이 이미지 버튼에다가 이미지 뷰 언더바 메인 언더바 btn이라는 아이디를 줬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자바 파일은 메인 액티비티 자바 파일이잖아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앱 아래에 자바 아래에 메인 액티비티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미리 켜놨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찾으시려면 여기 자바 파일 밑에서 이 테스트 아니고 위에 거에서 찾으면 돼요. 메인 액티비티 들어가서 네, find view by id를 해줄 건데 이걸 어디서 하느냐 안드로이드 생명주기를 배우신 분들이면은 대충 감이 올 수도 있고 뭐 모를 수도 있는데 보통 onCreate에서 해요. 그리고 이미지 뷰는 이렇게 일단 우리가 만든 게 이미지 뷰니까 일단 코딩부터 해볼게요. 이미지 뷰는 new 해야 될까? new 이미지 뷰? 보통 자바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할 때는 자바 파일을 통해서 뷰를 만들거나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저희 new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XML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걸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find view by id를 한 다음에 r.id.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만든 이미지 뷰 언더바 메인 언더바 btn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 이미 텍스트 뷰 1, 텍스트 뷰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XML 파일 두 개에서 만든 뷰들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걔네를 전부 다 이렇게 r.id.얘가 관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다 식별할 수 있는 걸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미지 뷰 언더바 메인 언더바 btn 이거를 저희가 아이디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면은 에러가 나요. 왜냐? 저희가 캐스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미지 뷰인데 find view by id를 하면은 뷰로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겠죠. 잠시만요. 이건 임포트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안 나죠. 근데 저희는 얘네가 이미지 뷰이기 때문에 이미지 뷰로 한정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는데 때때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보다는 일단 명확하게 이미지 뷰니까 이미지 뷰는 해가지고 여기 앞에 캐스팅 해줄게요. 이미지 뷰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미지 뷰를 갖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이 이미지 뷰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 뷰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즈들이 있잖아요. 속성들이. 예를 들면은 이미지 뷰면은 볼까요? 마진, 하이트 뭐 이런 게 있고요. 바꾸기 가장 쉬운 게 아마 백그라운드일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비지빌리티라는 게 있네요. 비지빌리티가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 뭐 사라지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속성들을 여기 자바코드에서도 세팅을 해줄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뷰점 아까 비지빌리티였나요? 이게 비지블 뭐 이런 게 뜨잖아요. 이거를 셋 해가지고 비지빌리티 이렇게 하면은 비저빌리티 그러니까 보일지 안 보일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값들은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보일 것인지 안 보일 건지 넣어줘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인비저블 이렇게 하면은 보이지 않게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래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자바 파일에서 갖고 와서 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을 자바 파일에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바꾸거나 그러니까 코드 실행 중에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코드를 짜줘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이미지 뷰를 갖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오게 되고 제가 맥북을 쓰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단축키 따르켜서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갖고 오게 되는데 이렇게 갖고 오면은 약간 뭐랄까 이 이미지 뷰는 지금은 onCreate라는 메소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얘는 이 메소드 안에 있는 지역 변수라고 하나요? 메소드 안에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onCreate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통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패턴을 많이 쓰게 돼요. 프라이빗 해가지고 이미지 뷰가 위에다가 전용으로 선언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onCreate 시에 값을 할당해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에러가 날까요? 저 이미지만 쳤네요. 죄송합니다. 이미지 뷰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제가 온스타트 때 못하니까 뭐 온퍼즈 때 뭐 이미지 뷰점 셋 비저빌리티 하겠다 뭐 이러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속성이 일단 모든 함수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만든. 근데 이게 좋은 코딩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전역 변수는 사실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디서 쓰든 뭐 어쨌든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선언해 놓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의 패턴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보안성 문제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대충 그냥 위에다가 때려 놓고 온크리에이트에서 다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쓰게 되고 이제 저희가 이미지 뷰를 갖고 왔으니까 화면 전환을 하려면은 얘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 뷰를 클릭했을 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온클릭 리스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저희가 만든 뷰에 클릭을 감지하는 거예요. 리스너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 클릭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리스너 듣고 있다가 클릭이 들어왔어 이러면은 이거를 그럼 이런 동작을 해 이렇게 해주는 게 온클릭 리스너라는 애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 PPT 만들고 돌아올게요. 네, 제가 PPT 만들어서 왔고요. 네, 온클릭 리스너의 사용법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물론 두 가지보다 훨씬 많이 쓸 수 있어요. 많이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보통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쓰거든요. 일단 가장 대중적인 방법 두 가지 말고 세 가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네, 대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인 온클릭 리스너라는 애를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해가지고 온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여기 코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클래스는 퍼블릭 클래스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무슨 액티비티고 뭐 익스텐즈에서 뭐 에컨벨 액티비티 혹은 뭐 그냥 액티비티 이렇게 해가지고 익스텐즈 하고 액티비티 받은 그러니까 익스텐즈 받은 클래스란 얘기겠죠. 그리고 뒤에다 임플리먼트를 한 다음에 뷰.onClickS너를 임플리먼트 해주는 거예요. 얘가 일종의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여기 아마 onCreate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메서드일 수도 있죠. 그래서 메서드 안에서
뷰 인스턴스,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 뷰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set onClick listener를 한 다음에 this를 넘겨줘요. 그 다음에 onClick을 이렇게 오버라이딩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가 이렇게 보면은 좀 난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코드를 짜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가서 짜면서 볼게요. 네, 이제 코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면은 이거는 메인 액티비티고 에컴벤 액티비티라는 애를 상속받고 있어요. 이 에컴벤 액티비티가 굳이 안 줘도 되고 그냥 액티비티도 되는데 에컴벤 액티비티가 뭐 하는 거냐면 저희 안드로이드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2점 몇 버전 때의 화면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액티비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세히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onCreate에서 set content 뷰를 하고 이미지 뷰를 여기서 찾아놨잖아요. 저희가 지금부터 이미지 뷰한테 저희가 set onClick 해가지고 onClick을 한번 붙여볼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 뷰 점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set onClick listener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onClick listener를 붙여줘야 되는데 onClick listener가 지금은 얘가 임플리먼트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애거든요. 이렇게 일단 디스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게 에러가 막 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임플리먼트를 해주면 돼요. view.onClick listener 이렇게 해주면은 빨간 줄이 떠요. 뭐냐, onClick이라는 메소드를 저희가 오버라이딩 안 했기 때문이에요. 컨트롤 O 하면 오버라이딩 메소드가 뜨거든요. 여기서 onClick 이렇게 쳐주시면 나와요.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은 onClick 메소드가 오버라이딩 됐죠.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onClick이 일어나면은 그 클릭이 일어난 뷰를 받아와요. 여기서는 이미지 뷰가 되겠죠? 그죠? 지금 이미지 뷰에다 set onClick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미지 뷰에는 onClick list라는 게 붙어 있어가지고 클릭이 될 때마다, 화면에 클릭이 될 때마다 걔가 감지를 해요. 이게 어디서 클릭이 됐냐 이렇게 감지를 해가지고 이 이미지 뷰면은 이미지 뷰가 이 뷰로 넘어올 거고 V로, 만약에 이미지 뷰가 아니라 뭐 다른 텍스트 뷰나 이런 게 onClick으로 세팅이 돼 있으면은 걔가 넘어오게 될 거예요. 걔가 클릭이 되는 순간 뭐 그런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온클릭이 실행이 되면은 어떤 동작을 할 것이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온클릭은 이 메서드 하나에만 그러니까 이 뷰 하나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뷰에도 붙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뭐 지금은 없지만 텍스트 뷰점 뭐 set onClick에서 이렇게 텍스트 뷰라는 애한테도 onClick나 붙어 있으면은 지금 뷰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텍스트 뷰랑 이미지 뷰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V가 될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V가 뭔지를 일단 식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온클릭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스위치 케이스문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써요. 스위치 한 다음에 V.get id 하면은 저희가 스위치 케이스문은 그 정수값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스 r.id. 이미지 보면은 이미지 뷰 btn main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동작을 해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여기다가 뭐 해라 이렇게 입력하고, 만약에 텍스트 뷰면은 케이스 r.id. 텍스트 뷰 이러면은 텍스트 뷰 경우에도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텍스트 뷰면은 뭘 하고 그러니까 onCreate에서 onClick을 세팅을 해주고 그 동작에 대한 거는 이 onClick 안에서 감당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스위치문이 없으면은 모든 클릭에 대한 경우에 onClick 스나가 붙어있는 모든 클릭에 대한 경우에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다 그냥 뭐 로그를 찍어볼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가 로그를 한번 찍어볼게요. 로그.i 해가지고 이미지 뷰 클릭. 이건 앞에는 이렇게 하고, 방해라도 좀 졸리네. 그리고 이미지 뷰 클릭 이렇게 하고 해볼게요. 이게 중괄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쓰는 게 보기 편해서 일단 뭐 지금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안 쓰도록 할게요.
안 써도 돼요. 저거는 인벤션 그래, 그러니까 들여쓰기만 맞추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제니모션을 켰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이거 그리고 앞으로 유즈 세임 뭐 이거 눌러놓으면은 앞으로 그냥 이 어플 쓸 때는 이 기계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누르시고 껐다 킬 때까지. 어쨌든 실행시키고 실행이 되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끊었다 갈게요. 실행이 됐고요. 제가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딱 하면 여기서 또 뜨죠. 또 이렇게 이제 이미지 뷰 클릭 돼 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온클릭을 달아놓은 거예요.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건데 누를 때마다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 지금 이 경우인 경우에 이게 뜨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v.get id를 했을 때 얘가 이미지이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만약 딴 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제가 딴 데 눌렀을 때 뭐 해라고 동작을 명령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 이미지를 눌렀을 때만 이미지 클릭이 떠요. 그러니까 이게 온클릭 리스너를 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거는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클릭 리스너가 여러 개일 때 이미지 뷰에도 붙여야 되고 텍스트 뷰에도 붙여야 되고 뭐 어디에도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온클릭 여러 개 붙여야 될 때 이렇게 쓰는 게 스위치 케이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보기가 깔끔해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거 하나만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구현하기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알아볼 때도 좀 하나 있을 때는 편한데 여러 개 있으면 그게 좀 보기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PPT에 정리하고 이 예제 케이스 PPT에 옮겨놓고 한번 다시 만들어서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온클릭 스너의 두 번째 사용 방법인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익명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하는 걸 해볼게요. 익명 클래스라는 거는 클래스의 이름이 없을 때 익명 클래스라 그러거든요. 뭐 이거는 자바 문법에 관련된 거니까 찾아보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설명해 볼게요. 일단 여기 액티비티 뒤에 전에는 임플리먼트가 있었는데 6.5클릭스는 임플리먼트를 했었는데 여기서 임플리먼트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여기 안에다가 직접 이렇게 구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set onClick listener 뒤쪽에 new view.onClick listener 해가지고 onClick listener를 이 안에서 익명 클래스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onClick 자체도 오버라이딩을 해줘 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거를 보통 뷰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붙여야 되는 텍스트 뷰나 이미지 뷰 이런 게 개수가 적을 때 그냥 코딩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많이 쓰긴 해요. 이게 좀 문법이 깔끔하다거나 이러진 않아서 보기에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쓸 때 편하니까 하나 두 개 붙일 때 이렇게 쓰는 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한번 같이 코딩을 해볼게요. 똑같이 이미지 뷰에다가 set onClick listener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new 하면은 이렇게 onClick listener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나오는데 직접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onClick listener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onClick listener가 안에 내부 클래스로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익명 클래스로 생성이 되고 여기 onClick 할 때 무슨 동작을 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onClick listener는 이 이미지 뷰에 한정된 onClick listener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제가 아까 스위치 케이스를 했을 때처럼 v.getID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동작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켜져 있어서 제니모션 실행됐고요. 지금 이게 전에 찍었던 로그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웠다가 이렇게 휴지통 키를 줄 수 있거든요, 로그를. 어쨌든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클릭해도 좀 느리게 뜨네요. 이렇게 제가 지금 램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뜨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누를 때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온클릭 리스너를 붙이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뷰가 한정적일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이미지 뷰점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게 실행이 안 됐었나 보네. 전에 건가 보네요, 이게. 어쨌든 다시 눌러볼게요. 뜨거든요. 네.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이미지 뷰점 셋 원클릭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심지어 더 간단하게 쓰기도 해요. 어떻게 쓰냐면 이걸 다 지워버리고 그냥 find view by id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원클릭을 이렇게 셋 원클릭해서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 뷰를 찾아보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코드가 보기 더럽긴 한데, 좀 보기 더럽죠. find view by id에다가 셋 원클릭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것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지우고 이번에 리스트가 찍혔네요. 실행이 되면 이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미지 뷰 클릭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앞에 이게 이미지 뷰인지 아닌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일단 그냥 파인드 뷰 바이 아이 한 다음에 거기다 아예 그냥 세븐 클릭스나 해가지고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보기가 좀 깔끔하진 않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방법은 제가 진짜 별로 추천하진 않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제일 편하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 이 방법은 추천 안 하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래서 PPT 정리도 안 할 거예요. 쓰실 거면은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해볼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XML 파일 자체에서 on클릭을 줘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이미지 뷰에다 제가 on클릭을 줄 거니까 이 글씨가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이걸 키우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제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근데 바꾸겠는데 보이시나요? 좀 부담스럽게 제 화면에서 되게 부담스럽게 보이는데 이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온클릭이라고 속성이 따로 있어요. 찾아볼게요. 오퍼티스에서 온클릭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누르고 찾으면 나오거든요. 온클릭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함수 이름을 할 걸 아무나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냥 뭐 온클릭 말고 이미지 클릭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충 이렇게 써주시고 이거를 자바 파일에 가서 함수를 구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네, 그 자바 파일 연결된 자바 파일에 public void 한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이미지 클릭라고 썼었잖아요. 이미지 클릭라는 함수를 public void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안에 그게 됐을 때 어떤 동작을 할지에 대해서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냐면 이거는 일단 파일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XML 파일에서 보고 그 함수 이름을 가지고 자바 파일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편할 수는 있더라도 만들 때 편할 수 있더라도 나중에 유지보수하거나 할 때 좀 멘탈이 나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만약에 제가 이 이미지 클릭드가 아니라 이미지 클릭이라고 착각을 이렇게 쳤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동작을 안 하는데 왜 동작을 안 하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에러 메시지가 로그캣에 뜨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우리가 만들 때는 편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이 코딩을 하고 나서 한 1년 뒤, 2년 뒤에 이 코드 다시 보면은 저게 무슨 함수지? 이러고 가서 메인 함수 가서 이 일일이 다 눌러보면서 어디에서 클릭된 거지? 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게 어디에 대해 되는지, 어디에 매핑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한번 되는지 볼게요. 로그캣이 제가 이게 오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오타가 났나 보네요.
네, 이렇게 unfortunately first step has stopped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왜 스탑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오타가 났거나 연결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메인 액티비티 필터를 빼볼게요. 이러면 에러가 나는데 그냥 런타임이라고 하고 널 포인터 익셉션 이렇게 떠버려요. 그냥 널 포인터 익셉션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XML 파일이랑 자바 파일이랑 맵핑이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에러인 건데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나는 에러인지는. 그래서 이거를 XML 파일에서 난 에러를 내가 이 로봇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거든요. 저는 이 방법은 되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왜 에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미지 클릭드. 그죠? 그리고 이미지 클릭드. 에러가 나는 이유가 이거네요. 제가 이걸 잘 안 써서 헷갈렸었는데 여기다가 뷰를 안 써줬네요. 이걸 붙여줘야지 이게 연결돼 있다가 뜨거든요. 이것도 아마 근데 여기서 치면은 자동으로 이쪽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방법을 잘 안 써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굳이 하시겠다는 분들은 찾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찾지도 않고 알려드리지도 않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눌러보면은 이제 뜨네요. 이미지 is clicked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코드는 좀 깔끔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추천드리진 않는다. 왜? 방금처럼 에러가 났을 때 왜 에러 났지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제대로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온클릭 리스너에 대한 지금 온클릭 리스너에 대한 세 가지 방법 알아봤고 이제 저희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해라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해야 될 건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옮겨가라 라는 동작을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텐트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넘겨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걸 한번 공부해 볼게요. 제가 PPT 만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인텐트에 대해서 설명 시작해 볼게요. 인텐트는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랑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장치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시키고 싶을 때 한 화면이 다른 화면을 갖고 오고 싶을 때 실행시키고 싶을 때 그때 직접 호출을 하진 못하고 인텐트라는 어떤 통신 수단을 통해서 걔를 호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텐트라는 거를 실행시킴으로써 액티비티를 실행시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텐트를 통해서 정보를 넘겨서 어떤 액티비티를 실행시킬 건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한테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인텐트는 그런 거고 생성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생성자도 있고 그리고 인텐트를 복사하기 위해서 인텐트를 집어넣는 뭐 이런 생성자도 있고요. 그리고 액션이라는 거랑 URI라는 걸로 이루어진 생성자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컨텍스트랑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만드는 생성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친 거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액션이랑 URI에 대한 거는 일단은 강의하지 않고 뒤에 쓸 일 있으면은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봐야 될 거는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컨텍스트인데 컨텍스트가 뭐 하는 거냐면 컨텍스트라는 건 지금 자기가 실행하고 있는 어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좀 개념이 애매한데 이게 뭐냐면은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안드로이드에 API를 갖다 쓰기 위해서 내 어플이 지금 뭔지 그리고 이 어플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컨텍스트 비슷한 건데 컨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컨텍스트는 그냥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쓸 때 필요한 거 그냥 API 쓸 때 필요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코드들을 작성할 때 필요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컨텍스트는 앞으로도 자주 나오게 될 거고 그런 개념인데 보통 디스 또는 get application context 이런 걸 해가지고 갖고 오면 되거든요. 보통 저희가 인텐트를 쓸 때는 디스를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클래스는 점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자바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컴파일 되면은 빌드가 되면은 클래스 파일로 나오잖아요. 그 클래스 파일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가 밑에 제가 예전에 써놨는데 스타트 액티비티 한 다음에 이 인텐트에 인스턴스
만들어진 이 인텐트,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텐트를 갖다가 넣으면은 그 다음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게 되거든요. 일단 이 밑에 제가 예제 코드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사용법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인텐트는 new 인텐트 해가지고 새로 인스턴스를 여기 인텐트에 넣어주고, 여기 생성자에서는 보통 네 번째 거 이걸 쓴다 그랬죠. 그래서 컨텍스트는 this를 넣어주고요. this를 넣으면 어지간하면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컨텍스트는 어쨌든 그 뒤에는 저희가 부를 액티비티의 클래스 정보를 갖고 오면 돼요. 무슨 액티비티의 클래스 파일을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고, 그리고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면은 그때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위에 다른 화면이 겹쳐지면서 그 액티비티가 실행되게 돼요. 이거를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아까 이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두 번째로 만들었던 사용법인데, 여기에 로그 찍는 거 말고 로그도 찍고 여기다 이미지가 클릭되면은 저희가 만들어놨던 액티비티 다른 것 중 하나인 릴레이티브 액티비티, 얘가 이 화면이 실행되게 한번 해볼게요. 사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간단해요. 인텐트 한 다음에 인텐트 하고 new 인텐트 한 다음에 생성자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저희가 쓸 거는 여기 네 번째 거 쓸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는 this 넣어주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 릴레이티브 액티비티잖아요. 그러면 그냥 써주시면 돼요. 릴레이티브 액티비티 하고 점 클래스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에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익명 클래스 안에서 실행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자세히 말해보자면 이 this는 지금 이 익명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익명 클래스는 이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랑 관련 없는 익명 클래스인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get application context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인텐트가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get application context는 안드로이드 관련 패키지면은 아마 어디서든 쓸 수 있거나 뭐 이런 걸 텐데, 뭐 어쨌든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화면 떴고, 이게 사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만든 릴레이티브 액티비티 화면으로 넘어가죠. 이 버튼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가 보통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 화면 넘길 때. 뭐 인텐트를 이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인텐트 이렇게 안 한다면 이거 get application 컨텍스트를 안 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이게 화면 넘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인텐트를 통해서 여기다 컨텍스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넣어주고, 내가 부를 클래스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뒤로 가기를 누르면은 이 화면이 다시 뜨게 돼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를 시켜서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시켰을 때 지금 이 뒤에 있는 애가 화면이 그냥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또 생명주기 얘기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온퍼즈가 호출이 된다고. 그래서 온퍼즈가 호출이 됐고 온스타트 호출이 됐네요. 뒤로 돌아가면은 온스타트가 호출이 되고 온리즘이 호출이 되고. 이게 생명주기 얘기인데, 이거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화면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명시적 인텐트를 사용해서 화면 전환하는 방법이거든요. 명시적 인텐트라는 건 뭐냐면 인텐트는 명시적 그리고 혹은 암시적으로 나뉘는데, 명시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액티비티를 실행시킬 건지를 명시해놔서 명시적인 거고요. 암시적은 어떤 액티비티를 실행시킬 건지 점 클래스로 파일로 명시해놓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실행시키게 돼요. 근데 안드로이드 5.0부터인가 같은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뭘 호출해 올 때는 명시적 인텐트만 써라 라고 강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이 명시적 인텐트가 뭔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암시적 인텐트에 대해서는 제가 개발자분들 강의를 또 따로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는데, 올리게 되면 그쪽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인텐트로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뷰 인텐트에서 실행시키면 되고, 인텐트 내용을 화면 전환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개발자 강의 또 따로 찍을게요. 그래서 인텐트를 좀 더 화려하게 여러 방법으로 쓸 수 있거든요.
스타트 액티비티 윗 리절트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화면을 저장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발자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기획자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